106페이지 49번부터 2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6페이지 49번입니다. 49번 아크식 전기로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로인 것은 이었습니다. 아크식 전기로. 그 유도로는 말이죠. 크게 전기로는 유도로와 아크식 전기로가 있는데요. 유도로는 여러분 알기 쉽습니다. 저주파 유도로, 중주파 유도로, 고주파 유도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아크식 전기로입니다. 에루로 이게 교류식인데요. 가장 많이 쓰여요. 스테사노로, 지로우드로 이게 전부 다 프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로우드로는 지로우로라고 합니다. 프로에 보니까 D 발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프로로.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혼돈을 하지 마세요. 어떤 책에서는 지로우드로라고 해놓고 어떤 책에서는 지로우로라고 해놨다고 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형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절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형석은 뭐냐면 유동성 형성하고 타랑작용을 하는데 이 제강뿐만 아니라 고로라든지 재료를 강이나 철을 녹일 때 불순물이 슬랙으로 잘 제거되려면 유동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유동성 향상이 되어서 위에서 잘 흘러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석은 타랑작용까지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전기로에서 형석을 쓰면 935도씨로 저온용융합니다. 탈인에 직접 큰 영향이 있습니다. 과다 사용할 때는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뭐든지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노내화물이 이제 손상을 입습니다. 녹아서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전기 아크로 조업 산화 슬래그 표준 성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CaO, SiO2, FeO고 전기 아크로 조업 시 환원 슬래그 표준 성분은요 CaO, SiO2, MgO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실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세요. 51번 전기로에 주로 사용되는 인조, 흑연, 전극 구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전기로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줄 때 거기서 열을 내 가지고 강을 녹이게 하는 게 전극입니다. 인조, 흑연이 제일 우수합니다. 자, 구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흑연, 전극은 열팽창계수가 크고 열팽창계수가 크면은 파손이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 전도도는 좋아야 됩니다. 화학 반응이 안정해야 되고 고온 산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열팽창계수는 적어야 합니다. 이 흑연, 전극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라 하면은 전기 전도도 클 것, 화학 반응이 안정할 것, 고온 산화되지 않을 것, 열팽창계수 작을 것, 이렇게 4가지만 알아두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로의 용어 RP, 이것도 지금 몇 번 반복됩니다. Regular Power라고 해가지고 이 RP는 일반 전기로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극재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산화되지 않을 것, 전기 전도율 강도 높을 것, 과부하에 잘 견딜 것, 불순물 적을 것. 그 다음에 UHP, HP는 고전력 조업이죠. 이 재료는 전기 비장 작을 것, 열팽창계수가 작을 것, 기계적 강도 클 것, 탄성률 너무 크지 않을 것, 다 이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 전기로에서 산소 사용 목적. 전기를 쓰는데 왜 또 산소를 쓰느냐? 용해 촉진하고 산화 탈탄, 산화 정연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극 재료는 있죠. 이 3개 따로따로 할 필요 없고 거기서 한 3개 정도 되는 거, 서너 개 되는 거. 요거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전극 구비 조건은 이렇게 RP나 UHP나 HP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개 정도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딱 알아두시면은 어차피 시험은 실기 시험은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몇 가지를 딱 알아두고 적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요. 산업 현장에서 설비를 점검할 때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지름길을 택하여 점검하여 큰일 나죠. 그죠? 나 항상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이용해서 설비를 점검한다. 이게 바람직합니다. 다 시간이 없을 때는 현장 설비 설치된 곳 뛰어서 점검한다. 이것도 안됩니다. 라 현장 설비 점검할 때는 간단한 수공구 휴대할 필요가 없다가 있습니다. 자, 돌로마이트질. 또 여기는 돌로마이트는 백운석이죠. LD 전로 노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물입니다. 백운석 돌로마이트 주 원료는 CaCO3, MgCO3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MgO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화도 정대시켜주는 MgO 함량 정대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배소를 합니다. 뭐 소결보다는 좀 낮은 온도인데 배소를 해가지고 소성 돌로마이트로 만들어 사용하며 백운석 350도 내지 850도 되면 MgCO3가 분해해서 MgO가 됩니다. 600 내지 950도씨에서는 CaCO3로 또 분해합니다. CaCO3로 분해한다면 CaCO3가 분해한다. 여기 낫겠죠. 그죠? 이게 이제 토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토시가 잘못됐습니다. CaCO3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토시 하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자 탈자가 나와서 그럽니다. 가가 맞습니다. 가 분해된다. 전로나 전기로 등 각종 제강로 노상 이제 쇠물을 받는 곳이죠. 그죠? 노상 내화 재료로 널리 이용됩니다. 그게 온도가 부하를 많이 받아요. 그 노상에는. 제강 복합 출연에서 이 왜 한자를 여기서는 이 여러분 전로 노 꼭대기를 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밥상이나 평상처럼 편편하게 쇳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제일 난감한 게 이 한자를 이제 기술용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자, 제강 복합 출연에서 상치 위로는 산소 밑으로는 저치 가스 역할로 적합한 것은 상치는 산소가 산화작용을 하고 저치 가스 이거는 버블링 교반작용을 합니다. 복합 출연 상치 산소는 용선중의 산화물과 결합하여 슬랙으로 분리하여 산화정연하고요. 저치가스는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질소 사용하여 교반작용을 하여 그 밑에는 비금속 개제물 등을 위로 부상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턴디시에서 재산화 방지. 턴디시에서 재산화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철 안에 슬래그 산화철 FeO, 산화망간 MnO, 이산화교수 SiO2를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턴디시를 뚜껑을 덮게 하여 밀폐합니다. 이 FeO, MnO, 이산화규소 등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분을 슬래그 중에서 이 성분을 조금 줄여주거나 턴디시를 뚜껑 덮게 하면 좋겠지요.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자, 55번 정전을 우리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정전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정전 발생으로 수리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놨습니다. 작업원이 판단하여 단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죠. 정전을 확인하고 접지 후에 수리 작업이 임한다. 필요한 도구 착용 후 작업한다. 복구할 경우 지명령 계통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 방지 3원칙.
이런 것도 뭐 느닷없이 세 가지 설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작업을 쉽게 할 것, 작업을 어렵게 하면 그 사고가 납니다. 작업을 표준화할 것, 잠재적인 위험 요인 제거할 것. 단 과거 관행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 요걸 이렇게 하는 요 객관식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 방지 3원칙이 아닌 것은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1. 작업 쉽게 할 것, 2. 작업을 표준화할 것, 3. 잠재적인 위험 요인 제거할 것, 4. 과거 관행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면 요 4번이 됩니다. 여러분 작업 쉽게 할 것이라는 거 아이고 쉽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쉽게 하라는 겁니다. 분진 발생에 의한 호흡기 방호 보호구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자,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산소 렌스에 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물이 새는 것, 누수 발견되었을 때의 안전사항과 관계 먼 것은 노예 진정제를 투입한다. 그렇겠죠. 누수가. 왜 그러냐면 물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하고 수소가 부글부글 끓어서 진정제를 투입해야 됩니다. 누수의 노내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노압, 이걸 노전이라고 했죠. 노전 통행자 대피시킨 후 노를 이렇게 경동시킨다. 왜 경동을 시키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곳에 폭발하지 않고 이 수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왜 틀렸느냐 하면 슬래그 비산에 대비 장입측 도그하우스 완전 개방. 이 도그하우스가 자꾸 나오는데 저번에 한 이야기 클린하우스라고 뚜껑을 덮는데 이걸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산소 렌스에서 누수 발생, 뜨거운 용광 슬래그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어 절로 안전덮개와 도그하우스, 클린하우스 덮어두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알겠죠? 자, 사업장 재발생 경량 알기 위한 확률적으로 통계화한 안전도수율, 여기에 제강에 한번 나올 겁니다. 안전도수율이라고 여러가지 도수율이 있는데 천인율, 백분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안전도수율은 1년 근로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9번 DHU 도르트문트라고 그랬죠. 이게 흡인 탈가스 제강의 특징 중 적합한 설명인 것은 탈수소 조업 가능한 탈산을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탈수소 조업 가능합니다. 탈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극저탄소광 제조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미탈산 상태 용광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광 교반이 없는 연속성 용광 교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 위로 흡인하니까 그때 용광 교반이 일어납니다. 진공 탈가스 처리 HON 이거는 몇 번 설명했습니다.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의 가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흡인 탈가스법은요 탈산이 용이합니다. 탈산이 안 되는 게 용이하고요. 탈탄 반응 활발해서 탄소를 많이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극저탄소광 제조가 가능합니다. 탈수소, 화금원소 첨가, 성분 조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 탈가스법의 특징을 적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몇 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환 탈가스 중에서 노회정년에서 순환 탈가스는 이게 아래로 오르내리게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순환 탈가스법. 용광을 교반하는 가장 적합한 것은 아르곤입니다. 2차 순환 탈가스법은 뭐냐 하면은 RHOB입니다. 포스코는 그냥 RH가 아니고
상부 쪽 측면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RHOB. 이거는 갑산질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르곤 대신에 갑산질소도 많이 쓰입니다. 몰드 플럭스에 사용하는 그 몰드 플럭스, 몰드 파우더라고 그랬잖아요. 이 합성 슬래그 주성분,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거 실기에 나올 수 있겠죠. Al2O3, SiO2, CaO. 요거는 알루미나 이산화규소 생석회, 요 세 가지가 몰드 플럭스에 사용됩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전인데 어느 회사에 가서 이 몰드 플럭스를 한번 봤습니다. 너무 스름하더라고요. 그때는 보니까. 자,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입니다. 요 꼭 좀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Al2O3, SiO2, CaO, 알루미나 이산화규소 생석회. 꼭 좀 알아주세요. 실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0페이지입니다. LD 전로 출현 작업할 때 종점 판정에 필요한 불꽃 상황 변동 요인, 노체 사용 횟수, 출현 패턴, 렌스 사용 횟수 등에 따라서 이 불꽃 상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렌스 사용 횟수가 오래되었다든지, 노체 사용이 오래되었다든지, 출현 패턴을 달리했다든지 이런 때에 따라서 그 불꽃 상황이 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불꽃을 보고 판정하는데 여러분 아마 열 처리나 금속 처리할 때 불꽃 시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것도요, 압력을 잘못하거나 그 접촉을 잘못하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전로 오지설비라는 건 전로에서 그 폐가스가 나옵니다. 유독한 것도 나오고 뜨거운 열도 나옵니다. 이걸 청정가스로 만들고 또 폐가스 높은 온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하기 위해서 집진 후드를 거기였는데 그 스커트를 통해 전로를 밀폐합니다. 그럼 집진 후드를 통해서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IDF로 가가지고 수봉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삼방변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스를 재활용하기도 하고 인체 해롭지 않은 CO2 가스 같은 거는 저 스택을 통해 내보냅니다. 요 공정이 바로 오지설비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식처럼 태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로 오지설비 중에서 IDF가 있습니다. IDF. 요런 건 실기에 중요하겠죠. IDF가 뭐냐면 Induced Draft Fan입니다. 여기 보면 팬은 선풍기 같은 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출현 작업할 때 발생하는 폐가스, 폐기가스죠. 이걸 폐가스를 어떻게 하냐. 요 실기는 그렇게 씁니다. 영어는 필요 없겠죠. 폐가스를 어떻게 하냐.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인. 선풍기처럼 빨아들여 흡인. 그 다음에 압력을 올려주고 유인하는 장치입니다. 압력을 올리면 성압입니다. 자, 요런 걸 실기에 나오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IDF 역할을 써라 이라면은 전로 출현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전로에서 발생한 폐가스, 흡인, 빨아들이고 압력을 올리는 성압, 유인하는 장비가 IDF입니다. Induced Draft Fan입니다. AOD 노예 정렬은 이거는 뭐냐면 A는 아르곤, O는 산소, D는 탈가스입니다. 노예 정렬은 가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진공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 설비가 없기 때문에 설비 원료비가 저렴합니다. 진공 설비가 없습니다. 설비 원료비가 저렴합니다. 설비 원료비가 저렴합니다. 생산성 실수율이 높아집니다. 아르곤 산소 사용하여 하면 혼합가스로 그러니까 아르곤 산소를 사용해 가지고 혼합가스로 CO 가스를 줄여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 CO 가스가 희석 탈탄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기에서 강렬하게 교반 정연
탈항과 성분 조정이 유리하다. 고탄소 용광에서 신속하게 탈항할 수 있고, 산소가 탄소와 결합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버블링을 해줍니다. 고속도광과 스테인리스광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VOD는, V는 진공이에요. 진공으로 해서 AOD와 달리 진공입니다. 산소를 이용해 탈가스화하는 겁니다. 2차 정리입니다. 아르곤, 질소, 산소. 그 아르곤하고 질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써도 되죠. 아르곤, 질소, 산소 취입하여 탈탄하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승온합니다. SiAl, 타이타늄, 여비움 등의 성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성분 조정, 수소량, 공기 오염 문제에 유리하며 모든 강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CLU 2차 정년, 이거는 요즘은 거의 잘 안 쓴답니다. 프랑스하고 원리만 알아두세요. 프랑스와 스웨덴 공동 개발 설비입니다. 밑으로 산소, 수증기를 취입합니다. 그래서 용광, 수증기 반응으로 H2와 O2로 분해합니다. H2, CO 분합, 그래서 H2와 CO 분합이 낮추는 게 강압 가능하고, 수증기 분해할 때 흡열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광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크롬 산화 정대하고 내화물 수명을 연장되는데, 이건 단 크롬의 산화 제거가 불리합니다. 실용화가 이론적으로 그런 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26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